촉산, 검협전. 17화 취선의 미인막. 깊은 산골을 구경하다 우연히 육지를 쫓아가고 홀로 동굴을 뚫으려다 거대한 요괴를 마주치네. 사실 재영운이 갑자기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속세에 발을 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때 마침 손남이 찾아왔다. 그런데 손남을 특별히 챙기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문득 부모가 말했던 속세에 발을 딛는 순간이 다가왔나 싶었다. 100년의 공력을 쌓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매 순간 방심하지 않고 손남과 거리를 두었다. 반면 손남은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 그저 재영운의 실력을 흠모해 진심으로 가르침을 청할 뿐이었다. 순난인이 동굴을 나설 때 손남에게 검술편의 검법 비결을 가르치라고 하였고 효성이 지극한 재영운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 뜻에 따랐다. 이처럼 순수하게 가르침을 청하는 손남과 달리 재영운은 계속 미묘한 편견에 빠져 있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정인데다 손남이 정직하고 반듯한 태도로 간곡하게 가르침을 청하니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어머니 뜻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 난 원래 당당하고 솔직한 사람이야. 깊은 공력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 돼. 하지만 손남을 보면 자꾸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사랑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난생 처음 느끼는 것이라 무어라 설명하기 힘들었다. 그냥 무시해 버리자니 너무 반듯하고 진실해서 흠잡을 데가 없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니 자꾸 마음이 달떠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싱숭생숭한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조금 전 재금선이 허비랑 앞에서 비아냥거린 것도 그냥 철없는 녀석이 생각 없이 짓거린 말이건만 왜 그렇게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지 모를 일이었다. 안 되겠다.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잠시 황산에 갔다가 몰래 돌아와서 금선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금선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난 척하며 훌쩍 고아산을 떠난 것이었다. 그런데 도중에 우연히 찬하를 만났다. 영훈아, 어디 가느냐? 재영운이 말없이 얼굴만 붉혔지만 찬하는 바로 눈치를 챘다. 쯧쯧 가엾기도 하지. 그 마음 나도 잘 안단다. 예전 내 모습이랑 어찌 이리 닮았을꼬. 마음을 들킨 재영운이 얼른 무릎을 꿇었다. 대사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산에서 자란 육지를 먹으면 내 공력을 보충할 수 있단다. 공력을 높여 영혼을 깨끗이 하면 속세에 때묻지 않고 외부 유혹에도 평상심을 유지해 속세에 발을 딛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육지는 어떻게 구하지요? 그건 타고난 인연에 달렸지. 내일이 뱀요괴의 운명이 끝나는 날이다. 너희 셋이 하기에 따라 육지의 향방이 결정될 터이니 지금은 어찌 될지 알 수 없구나. 휴, 너는 이렇게 때를 묻히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데 줌의 그 계집은 제 손으로 때를 묻히려고 난리구나. 얼마 전 잠시 소홀했더니 금선한테 내가 아끼는 법부를 몰래 빌려주었더구나. 어찌나 잔망스러운지. 금선이 제 멋대로 굴었을 거예요. 동생을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니 사매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래, 별일 아니니 탓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단다. 다만 금선이 법부를 잘 사용하지 못할 테니 내일 주매를 보내 도우라고 하마. 재영운이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동굴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부러 동생을 애타게 만들려고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재금선이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이는데 손남은 어이없게도 그 말에 넘어갔다. 그런데 재금선이 돌연 자기 이야기를 꺼내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을까 염려스러워
급히 모습을 드러냈다. 재금선은 누나가 돌아와 마냥 기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미산에 간 거 아니었어? 왜 다시 왔어? 내일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요괴를 때려잡을지 구경하러 오셨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 3일을 꼬드겨 찬하대사가 아끼는 법부를 훔쳤다면서? 그 일로 3회가 얼마나 혼난 줄 알아? 찬하대사가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낸다고 하셨대. 다 너 때문인데 미안하지도 않아? 창피한 것보다 주매 걱정이 앞선 재금선이 한달음에 달려가 누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누나, 그게 정말이야? 법보는 훔친 게 아니라 요괴를 무찌를 때 쓰려고 잠시 빌린 거야. 주매 누나가 의리로 날 도운 것인데 문화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누나, 세상에서 제일 착한 누나. 날 봐서라도 차나 대사에게 잘 얘기해줘. 제발 주매 누나가 쫓겨나지 않게 도와줘. 응? 재금선이 꽤나 다급했는지 주먹만 한 얼굴이 사과처럼 새빨개졌다. 재영우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조금 더 놀려먹기로 하였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말도 안 듣더니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건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 차나 대사가 널 많이 아끼시니 내가 직접 가보지 그래? 누나, 아니, 착한 누님, 그러지 말고 제발 부탁해요. 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번에 도와주면 앞으로 누나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재금선은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왈칵 눈물을 쏟을 것 같았다. 재영우는 평소 잘난 척 대장인 동생이 약한 모습을 보이자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싶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누나인 내가 너랑 똑같이 굴 순 없잖아. 그리고 주사매가 좋은 사람인 줄 내가 모르겠니? 사실 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잠시의 아미산에 가 있으려고 했는데 가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차나 대사를 만났어. 요괴를 제거해야 하니 법부를 훔친 일은 눈 감아 주신다고 했어. 내가 벌써 잘 말씀드렸는데 나무라시기는커녕 내일 주 3회를 보내 널 돕게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내가 아직 어리니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셔서 돌아온 거야. 이제 됐지? 재금선이 좋아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 역시 누나가 최고야. 내일 누나랑 주매 누나까지 도와준다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아직 수련을 마치지 못했는데 세상을 위해 악을 제거할 수 있다니 너무 신난다. 진정해. 어머니가 보통 요괴가 아니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 평범한 요괴였으면 차나 대사가 주 3회를 보내지도 않겠지. 사람이 많고 법보가 있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야.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으니 각자 위기를 잘 넘겨야 해. 누나 말이 맞아. 방금 누나 말 잘 듣기로 약속했으니 누나가 지시하는 대로 따를게. 그럼 되는 거지? 내가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훨씬 수월하지. 법보 사용법은 내일 주 3회가 와야 알 수 있으니 자세한 계획은 내일 세우고 일단 구경 좀 하게 가져와 볼래? 재금선이 얼른 제 방으로 달려가 법보를 가져왔다. 비단 주머니에서 법보를 꺼내자 지름이 3촌 정도인 큰 구슬이 눈부신 황금빛을 쏟아냈다. 그 옆에 살기를 머금은 차가운 빛을 번뜩이는 5촌 길이 삼지도 108자루가 있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용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너도 어이없지? 착한 주 3회를 꼬드겨 훔치긴 했는데 쓸 줄을 모르니? 법보를 빌리면서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머쓱해진 재금선이 법보를 빌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재금선이 황산에 갔을 때 차나대사는 외출 중이었다. 주매와 한참 놀다가 요괴를 없애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도 법보도 없어서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본인 때문에 동굴을 탈출한 요괴가 세상을 어지럽히면 그 죗값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며 한숨까지 쉬었다. 주매는 좋은 말로 재금선을 위로했지만 돕기는 힘들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사부가 엄격해 함부로 황산 동굴을 떠날 수 없었고 직접 말하고 허락을 구할 용기도 없었다. 재금선이 크게 실망하자
주매가 차나 대사의 법보를 몰래 빌려주겠다고 했다. 차나 대사가 아끼는 귀한 법보 12가지를 주매가 관리하는데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몰래 가져다 쓰고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된다고. 재금선이 혹여 들키면 순난인이나 재영운에게 부탁해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주매 누나가 이 2개를 골라서 줬어. 이 삼지도는 주사도라는 건데 총 108개야. 사용한 후에 걷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대. 이 구슬은 천왕주인데 사용법을 물어보려던 참에 차나 대사가 돌아오셔서 얼른 숨기고 나가 인사를 드렸지. 나중에 집에 돌아간다고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차나 대사가 다 안다는 듯이 빙긋 웃으셨어. 주매 누나가 난처해질까봐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양심이 찔리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쩌면 아직 모르실 수도 있다고 기대했는지도 몰라. 나도 법보를 빌려오긴 했지만 마음이 영 불편했어. 몇 번이나 몰래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황산에 갈 기회가 없었고 재영운이 대꾸하려는데 갑자기 동굴 밖에서 처절한 괴성이 들렸다. 얼른 뛰어나가 동굴 주변을 살폈으나 휘영청 밝은 달과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피리 소리 비슷한 기괴한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소리가 들려온 방향은 바로 취선회였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